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군무원 되고 싶어 하시는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군무원 되면은 속된 말로 왔다거든. 그죠? 군무원, 이제 저도 이제 군무원들하고 많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쵸? 제가 데리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대체로 이제 보면은 군무원들이 좀 부러운 생활을 많이 합니다. 왜? 출퇴근 버스를 타보면은 군복 입은 사람이 없어요. 부대에 보면은 출퇴근 시간에 정시에 퇴근하고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군무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저 버스는 뭐 군무원을 위한 버스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만큼 이제 군무원들은 딱 주어진 시간만 업무를 하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조건이 좋은 거죠. 그죠? 이런 황금 같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도 땡땡이 쳐도 봉급 나와. 웃기면 되지, 그죠? 그래서 좋다기보다도 실제로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자, 저는 이제 이 정보 직별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보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보 직별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정보 직별은 이제 조금 별나죠. 다른 직별보다도 시험이 과목이 보면 이렇게 쉽게 생기기는 쉽게 생겨서. 근데 하다 보면은 도대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왜? 이놈이 책이 한두 권이라 해야지. 책이 한두 권이 20권이 넘어요. 종류가 20가지가 넘어.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저 책 뒤지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고 없어. 시험쳐. 그러면은 뭐다? 전부 다 이 책에서 본 건 이건데 저쪽에 가면은 또 저거야. 다 틀려. 너무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지만 우리를 어렵게 한다. 자, 그럼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달라진 부분, 그 다음에 군무원과 공무원의 이제 제가 면접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가서 군무원과 공무원의 차이가 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면접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왜 아까 그랬잖아요. 면접 필기 플러스 면접 50대 50이라 써놨잖아. 근데 내가 얼만큼 파워가 커졌다는 이야기죠.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이 군무원의 그 다음에 이제 정보직렬 군무원의 주요 업무가 뭐냐. 그 다음에 직급별 필기 과목. 그거는 뭐 다 아시니까 생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또 알려드릴 게 하나 있어. 우리 이제 정보 같은 경우는 없나? 조직 또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방정보본부, 국방방 하면 안 되고, 국방정보본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밑에 정보사령부입니다. 그 다음에 777 7세계. 그 다음에 기무사, 안지사. 그 다음에 사이버사, 사이버작전사. 그 다음에 누가 있다? 국방부 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방부 쪽으로 시험을 치시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이렇게 많죠. 근무할 기간이 많죠. 장소가 많습니다. 이 속에서도 또 뭐냐면은, 해외 파트가 있고 국내가 있어요. 국내는 이제 주로 이제 군사, 국내라기보다도 군사. 요거는 이제 합참이죠, 합참.
요거는 주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군인 플러스 공무원이고, 요거는 군인 플러스 군무원. 군무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무할 곳이 여기 정보본부, 그 다음에 정보사, 그 다음에 777, 이거는 이제 기술. 그 다음에 안지사. 여기는 다 군사정보예요, 군사정보. 이 정보사 속에는 기술 정보도 일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지사, 그 다음에 사이버, 다 수도권에서 근무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무지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알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자, 이 그림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보란 나는 놈 위에 올라타고 간다. 이 날고 있는데 올라타고 있죠. 이렇게 정보는 멀리서 다 보고 있어요. 그죠? 인공위성 누가 관리한다? 정보에서. 그죠? 정보는 전부 다 보고 있다. 그 정보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이렇게 보면 이게 답이고 저렇게 보면 저게 답이에요. 정보가 이래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누가 가르친대? 제가 하죠. 자, 이번에 아까 우리 부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면접 플러스 면접 플러스 필기 플러스 면접이 50대 50이라. 와, 이 말도 안 돼. 요렇게 해야지, 그죠? 이게 지금 여기에 공문이 나와 있어. 공문이 이렇게 원래 나왔던 공문이 이렇게 국방부에서 이거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이제 설명이 뭐가 문제가 냐면은 앞에서는 이 조건을 이야기 안 하고 50대 50이라 해놨어요. 무슨 조건?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는, 자, 100명을 뽑으면은 몇 명을 선발한다? 1차에서, 필기에서 150명을 선발한다. 150명. 그죠? 그러면은 150명 중에서 몇 명을 탈락시켜야 돼? 50명. 50명을 탈락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법령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이거죠. 고쳐도 요거만 틀린 거야, 요거만. 줄 꺼놓은 것만. 50명이 초과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0명을 면접을 봐가지고, 면접에서 저 말을 할 것 같으면은, 면접에서 이 50명을 다 못 떨어뜨려서, 그러면 어떻게 돼? 101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면접을 해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두 개 다 합산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런데 공문 앞에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런 조건 없이 50대 50이라고 합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법령을 볼 때는 이렇게 넘어설 때, 왜냐면은 면접에서 면접관이 3명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두 개 항목에 대해서 우, 수, 미, 양, 가 5개죠? 5, 1이단 말이야. 1점짜리 두 개를 줬다. 1. 이 사람도 2개 줬다. 그럼 탈락이거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명을 다 탈락을 시키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명이 탈락이 안 됐다. 그럴 때는 합산한다. 그게 이제 여기 법령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문에 앞에 표현해 놓은 거는 그런 조건 없이 무조건 50대 50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챙기시면 됩니다. 그만큼 뭐다? 면접이 중요하다는 건 맞아요. 그렇죠? 지금 사회도, 우리 사회, 일반 사회도 과거에는 스펙으로 했는데 지금 면접이 구조화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해. 너 여기 와서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물어봅니다. 네 학교 어디 나왔어?
뭐 영어 뭐 몇 등급 받아서 이거 안 물어봐요. 너 이거 지금 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물어봐요. 그게 뭐다? 역량 면접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업무에 대한 중요성. 지금 우리 군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필기시험 잘 봐가지고 데려다 놔서 일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면접할 때 면접하면서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정신 상태도 물어보고 다 완전히 까발려 봐야 제대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이제 깨우치고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면접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럼 제가 가치가 올라가죠. 결국 그래 되네. 오케이.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점수도 작년까지는 15점이었는데 면접이 25점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도 까다로웠었어. 면접에서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면접관 하는 뭐 조금 걸어오는데 뼈다가게 이렇게 걸어왔다. 그러면 한 명 1점 줘버려. 벌써 두 사람이 짝대기 그어버려 1점으로. 그러면 어디 한 군데서 실수하면 또 1점 걸려버려. 끝나서 집에 가야 돼 바로. 면접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잘해. 대답 잘해. 근데 면접 딱 한다고 이제 모의 면접 한다고 앉아서 물어보면 아주 기초야. 자, 우리 과목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러면은 입 닫아부르고 말 안 해. 그럼 집에 가야 돼. 이게 면접입니다. 거기 금방 1점짜리 하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면접에서.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죠.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물어봐. 또 면접할 때 이거 뭐야? 군무원과 공무원의 다른 점. 그 다음에 뭐가 차이점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다 똑같아 한마디로 말해서. 똑같은데 약간씩 차이 나는 것들 이런 건 차이 나죠. 경쟁률이나 시험 난이도 같은 거. 그 다음에 근무 환경은 열악하죠. 군무원이 왜? 멀리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다른 건 별로 차이 없어. 공무원은. 괜히 힘들게 공무원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갈 필요 없다는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정보. 주로 업무하는 게 군사정보 같은 경우는 뭐랄까 수집해오는 사람들이 수집해오면 그걸 모아가지고 정보를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 업무 담당하고 주로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움은 별로 없어요. 금방 숙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 업무는 다른 업무하고 좀 틀려가지고 행정은 더 쉽겠죠. 근데 정보는 이제 조금 지나면은 전문성이 자꾸 붙으면은 굉장히 어렵게 돌아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은 미군과의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영어로 전부 다 내용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군사정보 쪽에는. 기술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기술정보도 주로 우리가 이제 의존하는 게 이제 미군 정보를 의존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걸려 있습니다. 영어와 같이. 그럼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 여기 뭐 소개하려고 나왔는데, 이런 업무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다 했어요, 벌써. 7급은 이렇고, 9급은 이렇고. 시험 문제를 보니까 오늘 제가 이제 원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게 이제 출제 경향이 5급, 지금 저한테 이제 보낸 사람이 5급, 6급, 7급, 8급, 9급 다 있어요. 문제가 어려운 난이도가 전에는 9급은 좀 달랐는데 지금은 거의 같아요.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5급 친다 생각하고 시험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9급에 쉽게 합격하죠. 됐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이 문제인데, 국가정보학이 아마 우리 군무원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과목이 교재 숫자가 많을 겁니다. 교재 종류가.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20권이 넘으니까 20가지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면은 그 책을 다 봐야 됩니다. 왜?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 책 다 갖다 놓고 쳐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가 몰라. 그래서 제가 대신
다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린다는 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정보학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배우든지 그 강사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국가정보학 때문에 다른 공부를 못 하거든. 그 책 다 뒤지다가는. 왜? 다른 공부도 할 게 많은데. 저는 그래요. 국가정보학은 수업 시간에만 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공부하라 그래요. 집에 가면은. 왜? 맨날 하는 소리가 잘 쳤지 물어보면은 아이고 다른 과목 다 망쳤어요 이런다. 내가 그래 하지 마라 그랬잖아. 학교 수업 시간에만 해도 된다고. 그런데 괜히 집에 가서까지 국가정보학 하다가 다른 과목 정보사회는 얼마나 힘든데 어렵고 범위도 많고 그거는 과목은 하나 책은 별로 없지만은 내용은 어마어마하잖아. 우리나라 지구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발전해온 거 다 정보사회론 아니에요? 맞죠 정보사회론 교수님? 그러니까 그 공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국가정보학은 저한테 맡겨놓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출제하는 범위 자체도, 범위는 책은 여러 가지지만은 범위 자체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범위 내에서 책만 틀릴 뿐이지 그 범위는 다 같이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 범위에서 골고루 나오더라 하는 게 오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느 직별에 가시든지 간에 직렬을 시험 보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 군문 되고 나서 보는 겁니다. 되기 전에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군문 되고 나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자. 그런 각오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국어 강의를 맡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국어 강의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는 제가 혼자 하고 면접도 들어가기 때문에 김무수 교수님한테 잘해야 되지만 저한테도 잘해야 돼요. 요거 좀 농담으로 한번 하고 싶었는데 안 웃겼으니까 넘어갈게요. 7월 21일 설명회예요. 설명회는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요번에 시험 본 거예요. 요번에 시험 본 것이고 7급 군무원 국어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고 뭐 9급도 마찬가지지만 분석 조금 하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제 2013, 4년부터 쭉 화면을 했던 걸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 군기잡기라는 제 거 기출문제집에는 2006년부터 쭉 복원이 되어 있고 굉장히 제가 10년 이상 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공개됐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 분석 한번 해주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확실한 건 하나, 원래 아무리 복원이라고 해도 솔직히 처음으로 문제가 공개되고 나니까는 저도 이제 그 실체를 처음 보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인즉슨 이제 막 그날 저녁에 블로그로 막 그 복원할 수 있게 정보를 막 왁 올려줘요. 저 그때 업무 중에 있었는데 한 번에 딱 올라오고 나니까 블로그 댓글이 한 100몇 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고맙죠. 그동안 제가 인격을 잘 쌓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몇 문제를 복원을 했는데 역시 뚜껑을 딱 벗기고 실제 문제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문제의 의도는 같지만 풀어나가는 방식은 역시 차이가 있으니 복원은 분명히 중요해요. 복원 기출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물이 확실히 중요하긴 하다. 어쨌든 실물을 보고 나니까 느낀 게 원래 군무원은 이쪽 잔치였어요. 어문규정. 어문규정. 어문규정이 무엇인지는 앞에 설명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오늘 실체적인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실체적인 이야기를 이번 문제에 적용해서 듣고 싶은 사람들은 꼭 저거 풀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설지를 보시면 제가 뒤에다가 총평까지 해가지고 정말 밤새서 잘 넣어놨습니다. 꼭 저거까지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근데 이번엔 확실히 어문규정을 줄였어요. 원래 군무원은 어문규정 잔치였거든요.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내긴 냈지만 줄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들을 골고루 풀었어요. 골고루. 특히나 어법이 2문제가 나온 것들은 원래 어법은 잘 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문제의 특징은 골고루 냈다. 골고루 냈다. 자꾸 군무원 국어를 두고서 지엽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내긴 내는데 그건 국회직도 마찬가지고 법원직 일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군무원이 좀 문제를 툭툭 던지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는 더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특히나 그리고 군무원이 아무래도 3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적다고 말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은 다양한 것들을 보는 그런 안목이 좀 적다 보니까 군무원 문제 맨날 지엽적이다, 뭐 더럽다 이야기를 하는데 더러운 건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것까지는 못 된다. 그래서 좀 아마 마음 아플 텐데. 제가 얘기했겠지만 이번 군무원 9급 문제를 놓고 보면은 자 타직렬 기출이 있죠. 뭐
국가직, 지방직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렵다. 언제나 그래 왔듯이. 하지만은 최근에 2016, 17, 18, 19, 20 이렇게 군무원 국어만을 놓고 비교해 보면은 비슷하다. 비슷하다. 유형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는 출제 내는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렵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듣도 보통 보던 것을 주워 왔거나 주워 와는 수는 없어요. 주워 와야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어려운 방향을 끌어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려운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막 어렵게 했다거나 모두가 다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읽기가 어렵고 풀어나가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군무원은 그전까지 알아 몰라 이런 식인데 이번에도 그렇게도 나왔고 문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어렵게 낸 것도 이번에 있었고 하여튼 어렵다 쉽다만 놓고 보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고 어려웠다고 말이 많았던 2018년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체감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번만을 얘기하지만은 저는 지금 10년 가까이 더 보고 있잖아요. 10년 넘게. 근데 단지 지금 보면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시험 문제 보고 난리 났던 거 저거 풀어보세요. 난리 나는 거는 아무래도 예전보다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하고 발언을 하는 것이 더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 지금 이번 시험 문제에 대해서 아쉬운 결과를 받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해서 붙거나 아니면 털고 나가시던가. 그리고 대단한 거 없으니까는 원래 원리 원칙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7급 많이 해요. 이번에 저는 7급 많이 하라고 7급 전도사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고 저 중간에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7급이 훨씬 쉬워요. 이번 문제도 그렇고 예전도 그랬어요. 7급은 하나. 오늘 7급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겠지만은 7급 적극적으로 해보길 권합니다. 물론 이 얘기를 국방부에서 듣고서 얘기를 바꿀 수는 모르겠는데 7급 적극적으로 하길 권합니다. 한 과목 더 해야 되죠. 그리고 국어에서 있어서만큼은 7급은 이야기한다면은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해도 되는데 한자 공부 충실하게 해야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오늘 나머지 7급 풀이하면서 더 얘기할 겁니다. 7급은 한자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하고 좀 수준이 달라요. 문제도 많이 내고. 어쨌든 이렇게 골고루 이번에는 출제가 됐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급도 지금 시중에 군무원 학원들 중에서 7급 국어를 하는 학원은 여기밖에 없어요. 저도 올해 처음으로 문제 공개했고 2021년 대비에는 7급 문제 모두 공개할 거예요. 모두 공개해가지고 그동안 좀 미완성이었던 부분들도 다 복원을 해서 모두 공개한 다음에 9급 준비하시는 분이 7급도 보고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9급도 볼 수 있게 모두 공개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으니 그냥 다 까서 다 얘기한 다음에 같이 풀어보고 모두 공부하자. 자, 정리. 예전과 달리 어문 규정을 줄이고 골고루 냈다. 그러니 제가 원래 예전부터 했던 얘기 공부를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합시다. 정상대로 원리 원칙대로. 알겠어요? 원리 원칙대로 다 해야 돼요. 할 얘기는 좀 많은데 좀 줄여서 할게요. 그래도 일반적인 이야기 25문제 선택지 4개 단답형 보기 제시형 지문 제시형 이거 지금 이 얘기 뭐 이번에 군무원 국어 문제 보면서 보기가 많아졌다. 수능형 문제가 늘어났다. 이제 수능 공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군무원 국어는 수능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타행직, 서울직,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극히 수능에서 볼만한 문제들 있으면 갖다 주거든요. 그거 외에 수능 시험지 보고 있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거 이 화면 있죠? 이 화면 이번에도 똑같이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제가 군무원 처음으로 PPT 준비할 때부터 써먹던 화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군무원은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뭐 와장창 긴 지문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수능하고는 굉장히 문제 유형이 다르니 군무원은 군무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서울직 문제, 국가직 문제, 국회직 문제 이런 것들을 가져올 필요는 있지만은 군무원은 군무원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수능 문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당연히 가져오지만 군무원은 군무원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나 이번처럼 3과목인데 그 다음에 50대 50 들어가거든요. 저는 얘기가 조금 좀 김웅수 교수님 이야기가 말씀이 맞겠지만 저는 좀 얘기가 조금 좀 더 할 말이 좀 있긴 있어요. 50%에 대해서는. 이 얘기는 좀 이따. 요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번에 분명히 저는 이거 항상 얘기하는데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군무원 공부는 아무래도 군무원 국어 공부는 문법에서 시작해서 문법으로 끝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여기서 약간 선언 문제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그게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비문학으로 갔죠. 그리고 어휘로 갔어요. 하지만은 문법 먼저 일반적인 이론 문법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무원 쪽에서 이번에 어문 규정 문제를 줄였어도 시작은 문법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기도 하거니와 거기에 손을 먼저 담궈야 돼요. 발을 먼저 담그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저는 여기 속한 선생이니 학원을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는 다음 주에 개강이죠. 개강 시작하면 바로 진도 나가요. 그리고 개강 시작하면 바로 문법 들어가요. 우리 학원은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인원수도 어느 정도 있고 탄탄함이 있으니까. 보통 다른 학원들 문법 먼저 못 들어가요.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한 8월 중순 말 들어가죠. 왜냐하면 학생이 아직 덜 모였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공부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론서의 순서대로 저는 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먹어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주간 테스트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주간 테스트는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아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모르는 사람은 뭘까 그냥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만나면 되죠. 이번에 골고루 다 냈어요. 근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문학 같은 경우를 2019년도에는 이제 보면 지식형 문제, 너 이런 거 알아? 하지만은 이번에 2018년도에는 지문을 읽고 해석을 한 다음에 속담하고 결합하는 문제. 아니면은 7급 같은 경우는 시를 주고 뭐 주제 찾기.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 정도 수준으로 냈어요. 아주 쉬워요. 거기 있는 속담이 어려워서 틀리지 그 문학 작품을 읽지 못해서 틀리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음번에는 다시 이 지식형 문제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연안박지원의 허생전, 양반전 어디 들어있느냐, 뭐 방경각의전 이런 거 이제 보면은 2019년도에 출제가 됐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2019년도에 추가 채용 시험에서는 연안박지원, 방경각의전이니 아니면은 우리 전통놀이 거기서 막 지식형 문제 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이번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냈잖아요. 절대 이번이 특이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런 형태에서 이런 형태로 갔을 뿐이고 A 형태냐 B 형태냐 C 형태냐는 그동안 2006년도 10년도 기출문제부터 충분히 우리가 복습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학원 강의를 잘 믿고 따라오면 좋습니다. 뭐 이거는 군무원을 포함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공무원 국어는 또는 군무원 국어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보면은 우리 아까 그 경영학 선생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보학 선생님도 그렇고 뭐 이시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언어 예절 같은 경우 이번에 나와서 조 문제 풀어보세요. 언어 예절 나왔는데 아니 국어에서 언어 예절을 내가 왜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원래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한자는 따로 있잖아요. 한자 과목 제2외국어로 따로 있잖아요. 이걸 내가 왜 하지? 하지만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국어 안에 다 포함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국어도 범위가 상당해요. 그래도 좀 국어는 그래도 좋은 게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유명 강사들 저를 포함한 뭐 이렇게 여러 강사들이 이론서라는 걸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제 1000쪽짜리 이론서를 한 3권짜리 있고 그다음에 추가 교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 이론서 외에도 많은 양의 공부들을 같이 해나갈 거예요. 뭐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좀 해보자고요. PPT도 멋있죠? 오늘 할 얘기는 이거기 때문에 여기도 좀 제가 멋있게 해놨어요. 이번에 이거 바꾼 거 어저께 저녁에 만들었어요. 요 화면은 어제 저녁에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시험이 좀 공개가 되었고 여기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은 먼저 오늘 원래 부원장님 학원을 통해서 제가 이제 주문받은 사항은 지난번에 설명에는 국어는 뭐냐, 국어 공부하는 방법. 근데 오늘 원래 주문받은 것은 국어 고득점 받는 방법. 자, 고득점 받는 방법은 하나 빨리 말씀드릴게요. 공부는 빨리 좀 시작하세요. 보면은 자꾸 떠돌아다니는 낭설이 보면은 뭐 6개월 만에 합격, 3개월 만에 합격 있어요, 당연히. 있고 그 친구들하고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통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다 이유도 있고 저러한 이유도 있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3개월, 4개월 공부해서 덜컥 합격했다. 그거는 이제 예전의 경체. 예. 그리고 뭐예요? 거의 컷만 넘기면 되는 기술직 거의 과락만 넘기면 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운이 좋아가지고 또 뭐 있어요. 거기 나 하나만 뽑아. 뭐 이런 식의 경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3개월 만에 덜컥하면 이제 악수하고 자소서 써주고 잘 가라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상당 부분은 군수, 행정 하시고 정보 하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고득점 받아야 돼요. 고득점 받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어쨌든 간에 빨리 공부 시작해야 돼요. 제가 요거를 통해서 빨리 공부 시작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여기 화면 되나요? 이번에 굉장히 이거 원래 PPT 한번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험 문제 토요일 날 떴어요. 이게 시간이 없었어요. 글씨가 좀 엉망 썼지만 자, 1번 출근하는 동료에게 좋은 아침 했어요. 다음 중 어느 예절에 올바른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차라온 손님인데 그분이 나보다 손 윗분이거든요. 그분이 집에 가고 그냥 이제 집에 보낼 때 우리 집에서 나갈 때 살펴가십시오. 그 다음에 생일 축하하는 그런 손윗분에게 건강하십시오. 그 다음에 관공서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중에서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공부를 처음 본 사람은 공부 처음 한 사람은 일단 이런 걸 왜 묻나? 참고로 국립국어원 표준언어 예절자료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거가 명시가 되어 있고 제교재 3권에도 이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답이에요. 잠깐만. 올바른 거 미안. 요게 답이에요. 자, 우리 공부 수준을 보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맞추자 못 맞추자. 이거 지금 보면은 거기다가 뭐 올려야 되느냐 이의 신청해야 되느냐 난리인데 제가 이걸 갖다가 괜히 여러분들 지금 뭐 위기의식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를 통해서 공부를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고 참고로 이런 문제는 어느 직렬에도 안 나와요. 수능에도 없고 고등학교 내신에도 없고 서울직, 지방직, 국가직, 일단 말이긴 법원직도 절대 안 나와요. 이 동네만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여기 이번에 시험 보셨던 분들도 그렇고 같이 생각을 따라가면 좋겠고 요런 이야기들 나머지 24문제 다 저기다 넣어놨어요. 꼭 집에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공부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딱 보면은 웃기죠? 웃기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잘못된 사람이야?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공부 시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됐어. 와가지고 문법도 좀 공부 좀 했고 내가 어디선가 들어봤어. 그럼 얘부터 지울 거예요. 왜냐면은 건강하다는 형용사예요. 우리가 예쁘다가 형용사죠. 우리 같이 예쁘자. 너 이제부터 예뻐라. 형용사에는 명령 청유를 못 넣어요. 이거 건강하다 형용사기 때문에 완곡한 표현에 건강하십시오는 어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공부 좀 한 사람. 4개월, 5개월. 이 정도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3개월, 4개월 정도 보면 이제 문법 공부하다가 어법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굿모닝 외래어식 표현이구나. 안 되는 걸 뺄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이 인사가 어디 있어? 그쵸? 밥 먹었냐도 아니고. 좋은 아침에 왜 인사가 있어? 이거는 굿모닝 영어식 표현에서.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헷갈렸는데 여기서부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깊이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자, 시험장 가서 내가 답을 고르라 그랬지. 그치? 여기는 분명히 올바른 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올바른 걸로 보이겠지만 분명히 문제는 올바른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게 3개고 올바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건 원치 않아요. 이 시험 문제에서는 답을 원하는 거죠. 자, 일단 얘 떠나. 여기서 관공서에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에요. 민원이든 손님이 왔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도와드릴지 그럼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쉬러 왔는지 도움을 받으러 온 건지 거기 가서 뭔가 다른 용건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도움이 필요한지를 어떻게 알아 자기가. 왔으면 뭐부터 해야 돼? 인사부터 해야 되죠. 그러니 안녕하십시오죠. 이게 시험장 가서 생각했어야지. 그치? 내가 동그라미 치고 지르지 말라 그랬잖아. 들이대지 말고 한번 심호흡하고 침 한번 꼴꺽 삼킨 다음에 답을 고르라 그랬지. 그것도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수나워도 그냥 말로 할게. 오늘 PPT 준비가 안 돼서 미안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은 글들을 올리는데 답답한 마음을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핸드레인 안전손잡이. 수나워라는 것은 우리말로 바꾸는 거예요. 핸드레인은 안전손잡이로 바꿔야 된대. 그럼 편한 손잡이는 안 되나? 좋은 손잡이는 안 되나? 2번 스크린도어는 차단문이래. 답은 2번이지. 예를 들어서 3번 프로필은 인물 속의 양력이래. 인물 양력은 안 되나? 인물 알림은 안 되나? 3번 팝업창은 알림창이래. 소개창은 안 되나? 그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답은 2번이지. 알겠어요? 이런 얘기 나머지 23개 저기다 해놨으니까 꼭 좀 한번 보세요. 거기 있는 거 노트북 화면으로 보지 않아도 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지하철에서 봐도 돼요. PPT 화면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런 거는 어디도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그러니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 보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가가지고 보면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 하는 얘기들이 이거 지금 국립국어원에 어디에 있어? 몇 쪽짜리에 있어? 예를 들어서 A 학원의 B 강사는 이 자료 책에 있어 없어?
전부 다 하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공부를 했으면은 응용을 해야죠. 그쵸? 아무리 여기에 강의에 신이 와도 1번의 답을 4번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공부가 되는 건 첫 번째, 황당하지. 빨리 공부 시작하세요. 왜냐면은 본부를 여러분들이 시작한 다음에 맞춤법 표준어를 외우고 뭐 외래어 순화로 외우면은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죠.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산이 있어요. 깨달음의 산이 있고 내가 문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떨지 않고 자기가 올바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거 판단까지 서야지만 합격인 거예요. 여러분들 군무원이 3과목이기 때문에 쉽게 한번 보고 덤비죠. 요거는 카메라에 들어가면 조금 그런 말인데 문제를 내는 걸 제가 오랫동안 복원을 해왔고 관계자도 만나보거든요. 느끼는 바가 그래 시험장 3문제 3과목이니까 한번 달려들었지 한번 풀어봐 이런 식이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늘상 그랬지. 시험장 가면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거다. 지금까지 3번도 겪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거다. 침착하게 답을 골라라.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나에게 더 많이 온 거야. 알겠어요? 다시 한번 안다고 끝나지 않아요.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는 실전에 가가지고 잘 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니 여러분들 꼭 시험에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아까처럼 뭐 경체라든지 아니면은 극히 일부에 나는 기술직이 있는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 기술직이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군수행정에 지원하고 일반적으로 정보 지원한다면은 공부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군무원을 포함해서 이 공무원 쪽은 이미 경쟁률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혼자서 안 돼요. 그건 분명히 하는 말이에요. 혼자서 안 되고 그다음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예전에는 그냥 일반 공무원 강의 듣고 이거 듣고 했었어요. 하지만은 시험 문제 이번에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면접 이번에 보면 50, 50 가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더 전문적으로 케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빨리 오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막 홈쇼핑 같이 보이긴 한데 그런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다른 학원들도 설명이 하는데 지금 여기 이 작은 학원에서 설명이 하는데 꽉 채웠잖아요, 지금. 알겠어요? 지난번에도 꽉 채웠고. 그만큼 관심이 군무원에도 높아지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는 공부를 시작하려면은 정확하게 좀 제대로 된 데서 케어를 받으시고 빨리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봐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조용해져요. 많은 학습량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학, 문법, 비문학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 꼭 하나. 이번에 문제로 드디어 드러났어요. 저는 지난번부터 7급 문제도 중요하니 같이 풀어보자고 많이 했고 보통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9급으로 공부해도 되나요? 이번에 분명히 드러났는데 여기 꼭 다운받으시면 알 수 있어요. 7급 문제하고 9급 문제하고 섞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 같은 사람이 낸 거예요. 물론 혼자 내진 않았지만 그 전부터 그래왔어요. 그 전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7급 공부 9급하고 같이 하는 거고 저도 그리고 강의할 때 9급으로 위주하지 않고 오히려 9급이 더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7급 9급 같이 어울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 이론서나 아니면 문제집을 통해서도 7급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할 거예요. 초반부터 다 공개한 다음에 어려운 걸 같이 한번 드러내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7급 9급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해서 이렇게 원래 목소리 안 내는데 힘든 걸 아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은 언제나 나와요. 이거는 뭐 저만 그렇습니까? 경영도 마찬가지고 뭐 경영도 상당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행정법 난리 나죠. 그렇죠? 모든 범위 공부 다 해야 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보통 보면은 강의할 때 하는 거 살금살금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거 이거 갖다가 좋은 아침을 좋은 저녁으로 바꿔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알 텐데. 분명히 좋은 아침이라고 써져 있는데 시험장에선 좋은 아침으로 안 보이고 나쁜 친구로 이상하게 글자가 바뀌어 보여요. 이렇게 이상한 귀신까지도 안 오게 단속도 해줘야 되고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건 없어요. 이거 지금 제가 목소리 높아진 게 원래 이렇게 설명할 생각이 지난주까지 전혀 없었어요. 지금 이 설명에는 예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거고 원래는 일반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18일 날 저녁에 문제가 공개되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PDF 파일 이렇게 쭉쭉 들어오고 내려보면서 설명의 내용을 좀 바꾸자. 바뀐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렇죠? 하던 거 그대로 하지 않아요.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바뀌는 걸로 반영해가지고 그때. 이번에 7급 군무원 같은 경우는 뭐 나왔냐면은 주제 통합형 글읽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제 지식이 맞아요. 그러면은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지금 보면은 뭐 나왔어요? 회의의 안건 순서 나왔지.
그 다음에 2020년에는 거기 그 2020년도에는 7급에서 주제통합표,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학법작문 독서 교과서에 이제 교과서 공부를 할 필요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번에 올해는 아마 여름이 끝나고 겨울쯤에는 자, 교과서 정리 들어갑니다. 작년에 문헌 정리하듯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상황에 맞게 그런 거 어디도 안 해요. 하지만 나왔는데 어떻게? 그치?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상황에 정해진 건 없어요.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하면서 공부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화면은 이게 끝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분명히 이번에 50%거든요. 이 얘기는 좀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어. 아직 정해진 건 없으니까. 분명히 150명을 뽑고 다 못 뽑으면은 101명이 됐을 때 한 명을 시험 50대 50으로 뽑겠다. 뭐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원래 보면은 일행직 다른 차직렬 기출 타직렬에서는 원래부터 필기시험이 반영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자기소개서 면접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막면접 막자소서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먼저 자소서를 가서 써요. 물론 거기도 자소서 미리 내기도 해요. 자소서 가서 써요. 주제 언제 뭐 나올지 몰라요. 즉흥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해요? 거기서 주제 발표 자료 거기서 점검하고 5분 스피치하고 집단 토론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군무원 그런 거 없어요. 미리 자소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3명 앉아가지고 자유롭게 물어보거든요. 이런 방식을 계속 취한다면은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대학교 합격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체능 계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핵심은 공부 열심히 하자예요. 예체능 계열 생각해 보자. 만약에 내가 체육 준비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있죠. 그쵸? 우리 면접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가가지고 자네 뭐에 대해 자기소개 한번 해보겠더니 없다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건 하죠. 기본적으로 얘는 여기가 만약에 필기면은 얘는 빵점부터 100점이 있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거죠.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50%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철저하게 할 생각이 없고 군무원이니까 과목 3개고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전공 좀 공부해서 대충 발 걸쳐볼래 했다가 1차 붙은 다음에 다 떨어질 거예요. 다 떨어질 겁니다. 추풍락처럼 다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죠. 자소서 미리 써오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자소서 첨삭 보거든요. 엉망진창이에요. 말을 하는 거 보나 면접 때 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외에 강좌들은 상당히 많아요. 필기도 그렇고 면접 자소서도 그렇고 공부를 좀 철저하게 전문적으로 케어받으면서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혼자서 한다고 생각 안 해요. 부원장님이 항상 상담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수험상호 같이 맞춰가야죠. 학원하고. 그렇죠? 분명히 정리 이렇게 말만 계속 떠들면은 여러분들 집에 갈 때 가져가는 게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다른 거 시험 문제 한 문제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체계적으로 담아 놓았고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요약해 가지고 이거보다 더 많은 그런 그 연도별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갖다가 제가 저기 파일에다가 올려놓고 제가 분명히 직원한테 말했어요. 이번에는 해설 풀이하고를 모두 그냥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 자료를 다운받아야 돼. 그 만약에 기출문제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업체 들어갔을 때니 일단 로그인 하시오. 나 알아요. 난 잘 안 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로그인 했는데도 작성표에다 작성하시고 그럼 거기다 이름 쓰고 뭐 쓰고 그러지 말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냥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올라갈 텐데 거기다가 못다한 이야기라든지 정리된 이야기를 차곡차곡 넣어놨으니 적어도 이 바닥에 오실 거라면은 그거 한 번은 제대로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이 좋습니다. 알겠죠? 우리 학원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이 아니라 애쓰셨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저기다 넣어놨으니 여러분 보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이제 보면은 건강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애쓰셨어요. 경영학을 맡은 김동주 교수라고 하고요. 경영학 수험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경영학 교수님들 중에서 강사님들이죠. 훌륭한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하거든요. 좋아요. 좋은 분들이 되게 많으셔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누구도 군무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분은 없어요. 시험을 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일반 경영학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VAR이라고 하죠. 밸류 앤 리스크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 90년대에 그 JP모건인가 리먼 브러더스인가 거기에서 리먼이 아니구나. JP모건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걸 갖다가 리스크 측정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시험에 나온 게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VAR이 제가 한 언제더라? 2008년, 9년쯤에 회계사 시험을 쳤었어요. 거기 2차 시험에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와, 이게 시험에 나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영학에서는요,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뭔가 이상해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걸 알고 있는 일반 경영학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 그 밸류 앤 리스크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재무관리 강사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공무원 시장이 그러면 그거를 커버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냐?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다른 분들은 노무사 강의하죠, 경영학 그 회계사 쪽 강의하죠, 다 있어요. 공기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 못 씁니다, 그분들이. 왜냐면은 투입 대비 산출을 따져야 되는데 이걸 하는 게 맞는 건가를 고민하죠. 왜냐, 재무관리 강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쪽 바닥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은 뭉개고 넘어가거나 이거는 지엽적인 겁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대충 가르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 현실적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들 많긴 많은데요, 그분들이 온전히 신경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표합니다, 저는. 네. 뭐 까는 건 아닙니다. 현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문제 구성 이거 분석을 좀 했거든요. 난처합니다. 저번 거 3일 전인가요? 이제 지난 주말에 친 거는 제가 분석은 따로 안 했어요. 넣진 않았습니다. 보면요, 웃겨요, 이게. 뭐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전략 포함해서 한 5개에서 4개, 인사조직은 뭐 4개에서 7개, 회계적은 6개에서 40개,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0개에서 6개 사이 뭐 이런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전혀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경영학은. 경영학 정립이 안 돼 있고요. 앞에서 시험 문제들이 이제 오픈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경영학 오픈 안 되죠? 만일에 오픈이 경영학이 계속 안 되고 있다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계속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오픈이 되는 순간요, 완전히 트렌드가 바뀔 거예요.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어서 문제은행에서 다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잘못된 문제를 내면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고 뭔가 피드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오픈이 안 됐었거든요. 오픈하는 순간 교수님들한테 다 달려가서 학생들이 자기 인생이 걸렸으니까 이거 소송할 거라고. 그럼 교수님들이 의견을 내요. 그럼 문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정론정답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고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합격하시기 전에 문제가 오픈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픈되고 나서도 한 2, 3년은 걸리겠죠, 제대로 정착되려면.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오픈 안 됐을 때를 가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수험생 총평이래요. 괴랄하다. 조금 좋게 순화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내 문제는 다시 안 내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내 문제 다시 내죠. EOQ 이런 거. 낸 거 다시 냅니다. 그리고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지나치게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게 여러분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닥에서 문제를 계속 풀고 가르치고 모든 시험들을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타격을 받는 그 몇 가지 문제들이 너무 크게 와닿으니까 이 시험은 미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한 3-4문제가 여러분을 엄청나게 괴롭힐 뿐이지 나머지 문제는 어쨌든 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응 방식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맞춰야 되는 거는요 100% 맞추셔야 됩니다.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맞춰야 되는 거는 틀려도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틀려도 된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찍을 수밖에 없다. 경영학 강사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할 거예요. 경영학 강사가 이거 과연 알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한 5문제 하죠? 한 문제 정도는 강사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너무너무 범위가 넓어요. 여러분이 문제 풀려고, 문제가 이상한 문제가 왜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경영학이란 학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인사조직, 그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리더십 이론,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만 있을 뿐이에요, 교수님들은. 근데 교수님들은 분야별로 다 와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인사조직 전문가 한 분이 오셔요. 그것도 이제 어떤 파트, 리더십 전문이 오는데 경영학 문제를 내주세요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경영학? 그게 뭐예요? 이러면은 이것도 있고요, 전략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인사도 있고요, 한 문제씩 이렇게 쭉쭉 내주시면 돼요. 그럼 세영정, 나는 이거 학부 때 들어보고 나서 나 한 30년 동안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이제 다른 책 보고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시험 문제에서 가지고 오기 시작하고, 모르니까. 그 중에 가장 레퍼런스가 되는 거는 회계사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조금 믿을 만한 거는
조금 믿을 만한 거는 노무사 문제 정도.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그래도 이거 국가 자격증이니까 할만해라고 하는 게 경지, 경영지도사라든가 가맹거래사라든가 어쨌든 얘네도 사자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거기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약간씩 비틀어서. 심지어 단어만 비틀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걸 다 맞추시고 나면요, 여러분이 크게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걸 다 내가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오면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어차피 다 같이 모르는 거니까 점수는 만점이 아니라 뭐 90점에서 시작한다. 80점에서 시작하고 난 다 맞춰서 70점 간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돼요. 결국은 경영학은 아는 거 다 푼 다음에는요, 멘탈 관리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공무원 경영학은 이대로예요. 파트별 비중 아직 정립 중이고요. 얇지도 넓지도 않게 나오고요. 가끔 넓고 애매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 가끔이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괴로운 게 돼서 크게 다가올 뿐인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이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잘해주던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나 막 엄청 때리고 이런 것만 기억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거기 매몰되면 큰일 나요. 경영학은 사실은 쉬워요. 쉬운 문제들은 엄청 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중 교재에 대해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시중 경영학 교재 대부분 회계사 시험에 레퍼런스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 대부분 회계사 쪽에서 넘어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잘해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회계사 쪽에서 하던 그 강의를 갖고 가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런 말도 안 되게 넓은 범위는 힘들어요. 그리고 경영학 강사님들이 일반 경영학하는 분들 중에서 회계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저도 없습니다. 예. 저는 어쩌다 보니까 세무사 자격증을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회계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 같은 분들한테 이동평균법 나왔죠. 그런 거 당장 풀려고 그러면요, 어버버거리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범위가 넓어요. 그분들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넓으니까.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일반 경영만 1000페이지씩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요, 진짜 정해져 있어요. 너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전전날인가에 저보고 와서 어떤 학생이 잘 모르겠어요 막 물어보길래 EOQ가 나오지 않을까요? 맨날 나오는데? 이러고 EOQ 앞잡다서 외우는 법이 있어요. 뭐 루트 2 사주유 뭐 이러면서 막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이렇게 뭐 충청도 사투리처럼 막 루트 2 사주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학생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루트하고 2하고 사용량하고 주문 비용하고 분수 찍고 유지 비용하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맞췄대요. 뭐 다른 걸 망했대요. 또 제가 그럼 앞자를 다 따져야 되냐 그랬는데 나오는 게 뻔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다 추려내면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 300페이지 정도 일반 경영.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범위를 추려내거나 잘 추려진 교재를 찾거나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경영학 핵심은요, 이거예요. 마인드를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갈 생각하지 마세요. 어릴 때 여러분 겪었잖아요. 여러분 집합의 신 아니에요? 수학하면 집합만 맨날 보다가 잠들고. 그거 하지 마세요. 얇고 넓게 해서 아주 넓게 해가지고 핵심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세히 보려고 막 깊은 책들 보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교재 계속 바꾸면서 앞장 전략만 계속 보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경영 공부 순서를 말씀드리자면요, 일반 경영학 하세요. 처음부터 회계재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이면 괜찮은데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경영학 해야지 여러분이 그나마 할만해요. 안 그러면 갑자기 또 직렬을 바꾸니 많이 막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공무원이 더 좋아 보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좋습니다. 제가 그 사령부에서 일해봐서 알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저 와이프도 준비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네, 일반 경영이 제일 좋고요. 맨 처음에 하면 제일 맞고요. 그 다음에 회계재무를 먼저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충격파가 덜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나서 이제 이쯤 되면서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제일 좋아요. 회계재무까지 가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시간이 남았다던가 더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면요, 제가 욕심이라고 표현했죠. 욕심입니다. 그럼 이제 일반 경영 넓이를 좀 추구하고요, 회계재무를 조금 더 먼저 가면 돼요. 그럼 이제 회계학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회계학 문제도 풀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난 할 만큼 다 했어. 다른 과목도 이만큼 웬만큼 돼서 상위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영 문제 잘 풀다가 이번에 미끄러졌다고 느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는 게 나오니까. 그걸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넓이 추구를 하시는데요, 이 넓이 추구를 이론서 보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 나온 단편적인 이론들 있죠. 그것만 한두 줄 정도의 문장으로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이걸 뭐 내가 엄청난 이론을 알겠다?
안 됩니다. 수천 개가 돼요. 경영학 이론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넓이를 추구하는 방식은요. 두꺼운 책은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경영학 두꺼운 책은 절대 없습니다. 넓이 추구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 있는 걸 심지어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러면 좀 틀려도 돼요.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한두 문장으로 끝나면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많은 걸 한두 문장에 끝내는데 예외도 있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말이라도 그냥 그걸로 외우셔도 될 정도예요. 이거는 이렇게 넓은 범위의 문제는. 그래서 넓이 추구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모르는 개념을 해가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얘기들 동어 반복이긴 해요. 너무 깊게 절대 하지 마시고요. 또 얼마나 깊게인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냥 가이드라인 드립니다. 한 이론당 한 5줄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6줄 정도. 네. 뭐 예외 있긴 합니다. 뭐 BCG 매트릭스, 뭐 G 매트릭스 이런 거 하면서 덩어리가 좀 크고 기출이 많이 되는 거 있죠. 이런 건 깊게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5줄이면 끝날걸요. 그 정도로 끝내주세요. 그리고 회계 제목 깊이는요. 이거는 여러분을 믿고 가세요. 여러분이 이걸 못 풀었다고 징징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못 풉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경영 문제 낸 사람하고 교수님하고 다 묶어놓고 여기서 문제 풀라고 그러고 1분에 한 번씩 풀라고 그러고 못 풀면은 때리죠?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교수님들 다. 안 돼요. 이런 거 못 풀어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생산관리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제껴도 된다고 봐요. 저는 일단은. 초심자로서는. 한 3, 4문제 정도? 아까 EOQ 얘기했죠. 뭐 그런 것처럼 몇 가지가 있어요. 쉬운 것들. 그런 거 몇 개 패턴 나오는 거 빼고는 일단은 다 제끼세요. 재무관리도 나오는 문제 위주로 일단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제가 한두 줄 정도, 뭐 길어야 5줄이라고 그랬죠. 그거 확실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대신에. 희미하게 뭐 그걸 들어봤어요.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유추해서 풀어나가시는 게 맞아요. 확실한 상식 500개가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들어봤는데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불안한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냥 오세요. 네, 오셔서요. 오시면요. 그래요. 이제 다른 시험에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다 욕해요. 처음에는. 앞자가 너무 저 찐따 같다. 강사가 앞에서 뭔가 약간 앞자를 말하는데 뭐 창피해하고 설명을 하는데 뭔가 약간 이상하다. 약을 파는 것 같다. 근데 경영학을 제가 이제 깊이 있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다 기절합니다. 네. 경영은 원래 그래요. 경영 상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학이라고 안 하고. 근데 그분들도 나중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럴 줄 몰랐는데 문제를 풀면서 내가 그 찐따 같은 앞자를 스스로 읽으면서 문제를 풀고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런 거 많아요. 네. 기출문제 푸는 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루트 2 사주요. 뭘 사주긴 뭘 사줘. 네. 그냥 루트 2 사주기만 계속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오시죠? 갑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세요. 루트 2 사주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진짜 창피하거든요. 얘가 미쳤나 싶을 거예요. 남자친구가. 근데 여러분 창피한 걸 겪고 나면요. 기억을 확실히 합니다. 밑에 투썸 플레이스 가서 소리치고 오세요.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리거를 만들어서 다 외워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오셔서 강의 들으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요 머리에 박혀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경영학은 제일 쉬울걸요. 경영학이 깊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이제 경영학 수업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쫄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어차피 못 푸는 사람 다 못 푼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드리고 이제 다음 이제 강의 때 뵙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 좀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